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. 이제 또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편안한 오전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. 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따뜻한 기분으로 한번 상쾌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벽에 1교시 영상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1교시 영상 꼭 들어주시고 미국 그 상황을 한번 보니까 저도 어제 새벽에 좀 늦게까지 쭉 봤는데 일단 쭉 빠지는 듯 하더니 결국은 다시 또 올랐습니다. 다행히 또 폭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. 다행히 그 파월이 뭔가 좀 양치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반등을 했습니다. 미국 증시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흐름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. 다만 그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화 긴축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요.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플레이션의 그 정점을 지났다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합니다. 같이 강조를 했고, 대체로 파월 연설 내용이 예상보다는 강경하지 않았다. 그런 평가가 있어요. 강경하지는 않았다. 매파였으면 또 작살 났겠죠. 근데 강경하지는 않았고, 3대 주요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마감했고, 또한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을 했고, 2년물은 상승세가 이제 둔화된 겁니다. 이날 다우지수 보니까 전장 대비 0.73% 올랐어요. 다행히 올라가지고 34,346.90입니다. S&P 0.67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4,405.71 종료했고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전날에 낙폭을 다소 많이 해가지고 0.94% 올라서 13,590.65로 장을 마감을 한 거죠. 파월 의장은 올 11월까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제 열어놓고 있는데, 그 연준 내에 보니까 매파적인 위원들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, 현재로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아요. 높게 보진 않고 있더라.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% 목표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입니다. 연준의 임무예요. 2% 목표 낮추는 게 임무고, 그럴 것이다. 그렇게 할 거다. 이렇게 재차 다짐을 합니다. 다짐을 했어요.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. 인플레이션은 2%가 목표라는 거. 그리고요,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높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이제 추가 인상할 계획이 돼 있다. 준비가 돼 있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당연히 높으면은 떨어뜨리려고 하겠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하락을 확신할 때까지는 뭔가 제한적인 그런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22년 6월 7%로 정점에 이르렀지만은 올해 7월에는 현재 3.3%까지는 감소를 했어요.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. 그런 겁니다.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다행입니다. 옛날에 7%에 하다가 3.3까지 내려왔으니까. 식품, 에너지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여지를 좀 남긴 겁니다. 한편 그 엔비디아의 강력한 2분기 실적 효과를 이제 냉각시키면서 올해를 낳았던 잭슨 홀 미팅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, 어디로 향할 것이냐, 이제 그게 관심입니다. 어디로 향할 것이냐.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27일부터, 그, 지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, 지나 라이몬도예요. 그 상무장관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 도대체 이 여자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, 중국 가서 잘 어떻게 뭔가, 협의를 할 것인지, 가서 깽판을 칠 것인지는 또 그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. 저도 또 대중관계가 또 뒤틀어져 버리면은 또 한번 또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? 충격파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미국의 대중국 고성능 그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죠.
또 중국의 미국 보잉사 비행기 구매 제한 조치 등 이제 첨예한 미중 갈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. 중국에서 막 사주면은 막 한 100대씩 200대 사주잖아요. 보잉 비행기를. 근데 만약에 이거 뭐 자식들 봐라, 이거 우리 괴롭히네. 그러면 안 사버리면 그만이거든. 안 사고 저기 사야지. 이제 저기 프랑스산 사야죠. 프랑스산 여객기 사야지. 뭐 굳이 뭐 보잉 거 살 필요 뭐가 있겠어.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애들도 뭔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중국들이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커버렸죠, 결국은. 잭슨홀 미팅이 큰 충격 없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금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제 기술주들은 일제히 이제 상승을 합니다. 대표적인 우리 전기차, 우리 테슬라 많이 올랐더라고. 3.7%는 올랐어요. 3.72. 상승해서 238.5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만 반도체 황제주 엔비디아가 좀 빠집니다. 2.4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날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AMD 좀 올랐죠. 0.4% 정도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으로 끝났고 0.05. 인텔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인텔 2%, 퀄컴 1.67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인텔을 우리가 보면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텔이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. 요즘 꾸준히 많이 올랐더라고요. 예전에 비해서. 인텔 같은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빅테크 대표주죠. 애플을 비롯해서 뭐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넷플릭스 뭐 등등등 있어요. 그래서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은 0.85% 올랐고 다우 운송만 좀 빠졌더라고요. 보니까 다우존스도 많이 올랐어요. 0.7%면 잘 온 겁니다. S&P도 0.67%,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다행히 이전 하락은 멈췄다. 3,495. 이 3,400 초반대 오면은 나쁘진 않아요, 여러분. 집중적으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뭐 500달러 찍더니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나 하면서 현재 460까지 내려왔는데 그것도 많이 빠졌죠. 벌써 터치하고 내려왔으니까 한 10% 정도. 그래도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힘이 있어요. 힘이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오히려 애플을 능가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.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한 기업인 것 같아요. AMD 0.4% 올랐고 브로드컴은 0.3% 빠졌네요. 마벨도 6.6% 많이 빠졌습니다. TSMC 0.6% 소폭 상승을 했고요. 인텔이 2% 현재 올랐죠. 33.25달러. 꾸준하게 오르네요. 인텔도 보니까. ADI 2.57% 상승했고요. 퀄컴도 1.67, 어플라이드 1.29, 텍사스 1.34%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. 하여튼 뭐 이렇게 끝났어요. 끝났습니다. 다행스럽게 끝났습니다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